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10월 16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 가자 지구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전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지금 큰 분수령이다. 요즘 계절이 참 좋죠.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데, 예, 딱 그 세상의 변화도 그 지금 계절의 변화의 확대판, 예, 지금 여러 가지가 겹치는 듯한 되게 중요한 순간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여파는 당연히 우리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하루 이틀 어제 오늘 벌어진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자 전쟁 관련해서. 네, 현재 지금 오늘 동영상에서는 가자 전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블링컨 미국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봐요. 예, 미국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났고 어,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입장이 상당히 지금 공공해졌다. 예. 자, 그것은 네타냐후의 결정인데 네타냐후가 이것을 이런 압박감, 어차피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미국의 뜻과 또 세상의 뜻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다 하면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세상일의 전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걸 미국이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제목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이제 블링컨이 이스라엘도 갔다가 그 다음 이제 사우디를 방문한 거예요.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이게 15일자 같아요. 15일 어제 이야기인데 뭐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빠르잖아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사실 사우디가 아랍 진영의 뭐라고 할까 급한 회의, 예, 비상 회의를 소집한 상황이에요. 그게 수요일 날 있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 논의의 대상은 가자 전쟁이죠. 그리고 미국의 제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이미 그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원래는 저녁에 만나기로 돼 있었대요. 그런데 실제 만남은 다음날 아침에 발생을 해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음날 아침으로 만남이 연기됐다는 사실이 블링컨한테 상당히 늦게 전달된 것 같아요. 앞뒤 맥락을 봤을 때.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린 거죠. 네. 그래서 미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미 외교수장, 우리말로 하면 외교부 장관이고 뭐 전 세계 웬만한 나라의 국가 수장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바람을 맞힌 거예요, 사실은. 예, 몇 시간 기다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만나준 거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발이다. 뭐 10년 전만 해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물론 우리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이 작년 여름에 미국 넘버3인 하원 의장인 펠로시를 만남을 거부한 그런 사안도 있긴 했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더해요. 골린 거니까. 그리고 다음 아침에 만나줘 놓고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은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 일부러 기다리게 했다. 내일 아침에 만나자라고 이야기 미리 했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몇 시간 기다리게 했다. 푸틴이 가끔 하는 이제 전술이죠. 그렇지만 그는 다음 날까지 연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미팅에 늦게 나타난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예. 자, 이건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래놓고 다음날 열받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블링컨이 감히 나를 이제 만나놓고 하는 이야기는 왕세자가 강조한 내용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군사작전을 중단해라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자 봉쇄를 풀어라. 예. 자, 이건 이슬람 전체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가 수요일 날 있을 아랍의 비상회의 그것이 사우디에서 있고 사우디가 주재를 해요.
자, 사우디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아랍 지역의 어떤 주도권 확보, 예,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란하고 또 약간 그런 부분에 경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것을 이스라엘 수용치 않으면은 아랍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몇 시간 기다리게 하는 거 플러스 이 발언을 통해서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요일이니까. 예. 한 24시간에 48시간 이내에 이제 사우디의 왕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 예. 이스라엘에 즉 쉽게 말하면 확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랍 전체가 이스라엘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어느 배를 탈래? 이런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한 셈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협의는 이미 중단됐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예.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예. 그런데 이게 대응하는 미국의 자세를 보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의 뜻과 사우디의 뜻과 동조하고 있어요. 이 놀랄 노자죠, 진짜로. 예, 미국의 상당히 큰 공공한 입장이 좀 드러나고 있고, 미국이 이런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강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한 흔적이 여기서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은 미국보다 훨씬 더 공공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큰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사건을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 기름 팔아먹고 사는 사우디가 미국한테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은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가 남쪽 10km의 경계선은 이집트와 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난민들이 많이 나올까 싶어서 이집트가 수십만 명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난민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열리는 만무하겠죠. 이 상황에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집트는 미국하고 각을 세운 바가 있어요. 예, 제 이전 내용을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병력을 좀 파견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걸 거부했지요. 거부하고 오히려 이 상황에 가자 지구 내의 위험 상황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관계가 정상화된 상태예요. 요르단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집트가 미국의 요청에 응하기는커녕 우리가 미리 그 움직임을 포착하고 수차례 말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 국정원 원장이 네타냐후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해가지고 10일 전에 하마스 공격이 있기 전 했는데도 무반응이었다. 근데 우리 보고 병력을 보내라고 못 보낸다. 이렇게 털었던 이집트예요. 근데 그 국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 국경이 열린 것은 뭐냐? 인도적 지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열었다. 이집트 쪽에서 먼저 열어줬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열었다. 예. 자, 이런 것은 반드시 미국이 오케이 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못 이기는 척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집트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집트는 여기서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없어요. 엄청 조심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나오죠. 미국 요청에 따라서 지금 사진은 이제 이집트 대통령이죠. 인도적 지원은 이집트 감독하에 진행.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커요. 네, 이스라엘은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준비 중인데 이스라엘 통해서 거기 있는 통문을 통해서 지원할 수 없고 또 바다를 통해서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가장 쉬운 것은 이집트를 통한 지원이에요. 근데 이집트가 미국이 반하는데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혼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까 사우디 왕세자가 그렇게 무도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미국 블링컨에게 했는데 결국 그 말을 블링컨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좀 이따 나옵니다.
이집트 또한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이집트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참 미국의 공공한 입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정리되든지 간에 큰 변곡점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전 결말이 여기다가 덤탱이로 붙을 수가 있어요. 예. 한 방이 아니고 두 방이입니다. 예. 한 방 한 방 따로 맞았으면 버틸 수 있었던 건데 두 방을 한꺼번에 맞으면은 KO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이 안타까운 상황이 저는 이게 읽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이집트한테 경제 제재를 하고 되게 미워해야 맞아요. 너 내 말을 안 들어? 근데 이게 다시 부탁하러 갔잖아요. 그간에 도와줄 데가 없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물과 의약품은 지원을 하지만 물이 끊긴 지도 한 일주일 가까이 됐지요. 예. 연료는 포함되지 않아. 이 연료는 뭐냐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공습 항상 타격을 받는 곳이고 대형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베트남처럼 지하 통로를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집트군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진격을 하면은 그 이제 지하 통로가 큰 이제 걸림돌이 될 텐데 거기는 이제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발전기가 필요한 거죠. 등을 켜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연료로 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료는 지원 안 한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지금 살짝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국제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심하고 그 압박이 지금 이제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다. 즉 미국이 국제적인 여론에 동조하고 있다. 사실 결론은 이거예요. 겉으로는 미국 정치 지형 때문에 이스라엘 지원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하마스를 비난하는 멘트를 엄청 날리고 이란을 견제하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지만 사실 큰 맥락에서는 러시아, 중국, 인도의 의견과 동의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지역의 전황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도와 중국이 곰곰이 사태를 파악하고 보니 그 말이 맞더라. 그래서 팔레스타인 독립기구, 독립국가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입장 정리가 된 거예요. 예. 유럽은 뭐 움직일 데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확전을 하고 두 군데 전쟁을 하고 여기 발을 들여밀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는 하마스의 난폭함을 계속 비난하면서 뒤로는 이스라엘로 확전하면 끝나 엄청난 압박을 넣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봐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집트가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가 이런 말까지 해요. 이스라엘이 잠정적인 휴전에 동의했다. 네. 지난 목요일, 금요일 24시간 시한을 주면서 가자지구 북편에서 사람들을 다 피난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즉 공격이 임박했다는 거고 주말 기간 동안에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물 건너간 거고 이집트는 뭐라고 그러느냐. 잠정적인 휴전에 동의했다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구호품을 보낼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재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부인했습니다. 이거. 예. 이거가 이집트가 앞서 나갔을까요? 예. 이집트가 미국과의 합의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양쪽 다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일단 미국과의 의사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이렇더라도 이런 생각을 이집트의 이름을 걸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미국이 압박을 넣는 경로를 이집트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실제 휴전에 합의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개인적인 판단 절대 아닐 거예요. 이건 미국의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예. 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져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스푸트니크 뉴스에 보면은 지난 주말로 저는 그 동네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날씨 문제를 언급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진공이 연기돼. 예. 자, 그러면서 이집트 쪽 국경이 열리고 구호품이 들어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잠정적 휴전에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일단 네타냐후의 숨이 한번 죽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일단 판단이 돼요.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 유동성은 남아있지요. 예. 왜? 네타냐후는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본인이 원하는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벽에 붙으신 건 분명해요.
왜? 미국이 발을 빼는 거니까. 예. 그리고 아랍 진영이 러시아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어요. 즉 이란이죠. 그 뒤에는. 예. 그리고 사우디가 여기에 올라타기 위해서 아랍 진영의 목소리에 자기도 하나 보태고 싶어서. 왜냐? 이란과 경쟁적인 입장에 있잖아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거기서 바깥에 행동을 해주고 있어요. 행동대원으로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블링컨이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사우디의 말에 동의하면서 행동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번지면은 힘들거든요. 뭐 그 정도 사안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안위는 상관이 없죠. 어차피 뭐 중동에서 발을 많이 뺐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많이 뭉개진 것도 많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형편이 지금 그래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이 CBS의 60분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출연해서 한 이야기예요. 이거 어제 정도 나온 이야기예요. 얼마 시간 안 된 겁니다. 이게 내용을 쭉 보면 제가 몇 장에 걸쳐 소개를 드리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려고 하는 점령하려는 시도는 큰 실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도 언젠가는 하마스는 진짜 나쁜 놈들인데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그렇지 않잖아. 대부분은. 그래서 하마스는 들어가서 미국 분명히 발라내야 되지만 지금으로서 가자 지구를 점령을 시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큰 실수다. 이렇게 막 중언부언해요. 여러 가지 상호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핵심은 가자지구 점령 시도는 큰 실수다. 이게 바이든 말의 95%예요. 나머지는 5%의 영향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겹쳐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진국만 뽑아내는 거죠. 예. 자, 이거 뭐라고 했느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 가는 길이 열려야 된다. 엄청난 발언을 했죠. 이러면 러시아 쪽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75년 동안 팔레스타인 국민이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기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 때문에 이제는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열어주는 길밖에 없다. 그게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도 발을 빼고 나갔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건물인 거예요. 미국이 나갔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힘들어진 거예요. 결국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타냐후야,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여라. 너희가 거기에 나라를 존속하고 살려면 그 중동 국가들하고 평화스럽게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네타냐후는 그 미국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거부한 거예요. 미국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결국은 네타냐후가 조급한 판단을 했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질 위기에 있었잖아요. 내전 위기가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 수밖에 없었다. 이 미끼를. 그 미끼를 던진 것은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끼를 던진 거고 그걸 이스라엘이 물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제가 그런 표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 동영상에서 하마스의 미끼를 물은 거예요. 지금 결국 미국은 돌아서잖아요. 이게 예상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미국은 현재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우크라이나에서도 버거운데 이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든 언급해 보면은 하마스는 비겁쟁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완전히 제거돼야 될 조직이다, 이렇게 날선 발언들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한 5%의 무게중심밖에 안 실려 있는 그런 이야기를 봐야 되겠고, 왜냐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팔레스타인 독립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야 된다. 예, 세상에 이제 힘께나 쓰는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나토 국가들 누가 이스라엘 입장을 지지해 주겠습니까? 중동은 이미 포위돼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 아무 지지 안 하겠죠. 예. 우리나라마저 지지 안 할 겁니다. 이러되면 당연히 일본도 지지 안 하겠죠. 외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느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일단 스톱을 한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여기서 미친 짓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라지겠죠,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안 사라지더라도 이런 국면이면은 향후 협상 국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국제 협의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그 사우디나 이란이 그 이제 냄새를 맡았어요. 네타냐후 실각할 겁니다. 이스라엘 위축되겠죠. 팔레스타인 국가는 아마 생길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그래요. 그게 미국의 이해에 유리해요, 지금은. 예. 그래서 뭐 국내 언론에 보니까 오늘 난 기사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진군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 나온 전문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오늘 쭉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진군을 한다 하면은 네타냐후가 미친 것이다. 큰 전쟁이 발생한다. 이스라엘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독립기구를 인정하게 되면은 지금 어느 협상안에도 보면은 그 협상안의 흐름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국토를 지킬 수 있어요. 지금 하던 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 멸망하는 거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현재 진격은 어렵다 이렇게 봐지고요. 대신 네타냐후는 엄청나게 곤란해지겠죠. 예. 그러려면 이때까지 이제 숨겨져 있던 많은 것들이 드러나야 될 거예요. 미리 왜 경고를 왜 무시했느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뭐 임시 연정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힘을 모았던 반대 세력들도 바로 공격으로 돌변하겠고 러시아의 영향력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그들이 네타냐후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부추기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아주 네타냐후가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자, 그와 동시에 러시아는 이런 언급을 했죠.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완벽한 실패다. 이거 10월 15일자 기사니까 어제 기사예요. 뭐 시차까지 고려하면 오늘 나온 기사라고 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딱 요 타이밍에 골라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크라이나 반격은 완벽한 실패다. 자, 미국은 엄청나게 공공스러워졌어요. 이것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하원 의장 사퇴,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의 위급 상황 발생 이런 걸로 리듬이 끊겼어요,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다시 모이기가 힘들고 나토에 있는 동맹국들도 근근히 해왔지만 이런 압박이 줄어든 틈새를 타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가자 전쟁이 없이 쭉 지속됐던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큰 폭으로 차이가 있다. 레벨이 다르다. 이걸 불을 다시 불러일으키기는 이미 오래됐고 전황도 불리하고 거기에서 러시아가 딱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완벽한 실패다. 이제는 우리가 공세를 준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마첸투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번역을 안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뭐 크게 제가 안 들은 이유는 위에 제목이 잘 적혀져 있잖아요.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쳤다. 이겁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 한 60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 돈으로 구멍이 나는데 지금 뭐 IMF에 만나서 돈도 빌리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타이밍에 딱 앞서서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아이고 웬떡이야 라면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이 타이밍을 고른 것 자체도 엄청나게 절묘하다. 미국은 알면서 당하는 건지도 모른다 지금. 양쪽을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안 잃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쿵지로 모는 기술은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게 네타냐후가 안중되면은 죽이놈 되는 거죠. 미국과 협의도 없이 그런 짓을 벌려버렸으니까. 선불로 그런 거거든요.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사우디에 지금 왕세자가 블링컨 앉혀다 놓고 몇 시간 기다리게 한 것보다 훨씬 더한 짓을 네타냐후가 했다라고 미국 최상부는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자 진공이 일단은 멈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카드는 남아있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근데 지금 지형은 극도로 불리해졌다.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미국 마저 네타냐후의 적이 됐다. 네타냐후 남은 선택은 여기서 이걸 받아들이고 내부의 정치적 공세로 인해서 몰락하느냐, 아니면 미친 척하고 큰 불함을 일으키느냐. 네. 그가 이제 하마스의 공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봤을 때는 그가 불을 한번 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까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런 여지도 지금 있어요. 미국도 아마 그걸 느끼기 때문에 지금 CIA의 중동 지역 쪽이 엄청나게 바쁠 거다. 일거수일투족. 예. 심지어는 더한 일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네타냐후가 만약 불을 더 붙이는 방향으로 옮겨간다면. 그가 지도자의 위치에 더 있지 못하도록 위급한 대처 방식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어요.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